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테슬라는 왜 배터리를 왜 직접 만들려고 할 것이냐,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럼으로써 우리 그 대한민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요 상관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 관련해서 소부장까지 같이 연관이 되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그 히스토리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지금 1위 기업이잖아요. 이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30까지 몇만 대냐면은 2천만 대입니다. 뭐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주주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목표예요. 여기를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준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늘어나는 것도 맞는데 기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은 분들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테슬라는 뭘 해야 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적재적소 공급입니다. 적소 어, 배터리 공급, 배터리 공급. 요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렴하게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할 때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처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도권은 뺏기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배터리를 내가 좌지우지 해야 된다. 그래서 내재화에 대한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체 개발, 두 번째 합작, 세 번째 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작은 이제 파나소닉하고 이제 했고요. 그리고 지분 인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3회사지 이거를 지분을 어느 정도 내가 인수하면서 하진 않을 것 같고 어, 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체 개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빼먹을 때까지 빼먹었고 이제 자체 개발이 주된 건데 여기서 이제 자체 개발로 나온 게 뭐냐면은 4680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캐파의 이익과 마진은 이 2천만 대를 기준으로 원가 절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가 절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전기차를 제조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체 원가에서 30에서 4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당 30에서 40%이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가 절감의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2천만 대를 이제 팔려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프리미엄이 아니라 보급형을 팔아야 된다. 우리가 와 같은 일반적인 서민들도 테슬라를 쉽게 살 수 있는 보급형이 있어야지만 2천만 대 팔 수 있다. 과거에 스마트폰 플래그십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인도 시장,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진출을 하면서 보급형 시장이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전기차 시장도 같이 원가 절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 있냐면은 이 양이죠. 절대적으로 배터리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몇 배 정도 필요하냐면 지금의 10배 정도의 셀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엄청난 증설과 광물 채굴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2천만 대를 팔 때까지 테슬라에 다 주지도 못할 망정 제때제때 공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내재화를 하면은 좋은 점이 100% 내재화를 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도 내재화를 할 수 있으니 너네 이 정도만큼 단가를 내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 정도 팔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구간이 있는데 결국 이 성숙기에 해당되는 이 구간에서는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죠. 물량은 많이 팔지만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런 구간이 결과적으로는 어, 타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뭐 파나소닉이든 이제 타 업체들에게 우리 내재화할 수 있으니까 너네 가격 내려. 가격 얼마인지 알고 있어. 우리는 지금 원자재 가격 이 정도에 받고 있어. 이렇게 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와 치킨 게임 싸움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첨보, 어,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이런 모든 관련된 기업들의 그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엔 테슬라가 내재화하면 할수록 국내 기업들은 단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뭐 이거는 뭐 결국에 뭐 예전 이야기지만은 테슬라가 과거 이제 파나소닉과 이제 캐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차질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 캐파가 부족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갑질을 당했죠. 이 당시에는 배터리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고 이제 판가도 문제였는데 판가를 빨리 내려라. 우리 지금 2천만 대 팔고 이만큼 팔아야 되는데 이거 아끼면은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계산을 역산으로 해보면 한 11조 정도 되고 요거에 이제 원가 마진율 할인을 하면은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할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어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할 만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갖는 업체도 이제 없을 뿐더러 이만큼 내가 싸게 내가 자가 내재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8천억, 9천억을 세이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많이 이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그 전기차 시장의 전기차 업체들과는 가격적인 싸움도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재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각 지역별로 지금 이제 큰 그림은 제가 생각했던 큰 그림은 이거였습니다. 이 테슬라가 결국에는 어쩌면 제조, 그다음에 배터리 제조, 이거는 전기차. 요게 같은 나라에 이렇게 묶여서 같이 여기서 이제 완성체가 나가는 그런 구조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돼야지만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생산하게 되면은 거기서 배터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클레임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현대차는 배터리를 자가로 제조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뭐 그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리콜 사태로 인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상을 했죠. 현대차와 GM에 배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 측면에서 나누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부담을 안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 배터리 업체들 자체가 기술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면은 원가 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싸게 팔거 아니면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와라. 요 두 가지의 옵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은 늘어나고 공장은 잘 돌리지언정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 측면으로는 그거를 이겨내고 규모 경제에 승리를 해서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은 상당히 크게 진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이 제조업 중에서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빠르게 캐파를 증설해서 그거를 고정비 절감해서 규모의 경제로 다른 애들이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해당되는 것이 양극재, 음극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테슬라가 자가 생산을 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재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소재업체 중에서 테슬라의 공급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 이게 가장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으로써 배터리의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고성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정점에 이르는 그런 구간이 어쩌면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투자하신 분들 참조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